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춘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과 CCTV 자료,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해 사고 경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의암호 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연결식이 오늘 호반체육관에서 강원경찰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다리가 끊겨 고립됐던 마을에 임시 교량이 설치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립됐던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양구 출신 정만호 전 부지사와 원주 출신 윤창렬 국정운영실장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잇따라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춘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고가 난 의암댐부터 일산대교까지 헬기 8대와 드론 26대가 항공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 3명이 발견된 강변 구석구석에도 사람들이 투입돼 집중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진 못했습니다. 춘천 호반체육관에선 전복 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8일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이 된 고 이종우 경감의 가족들은 오늘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을 참아 보낼 수 없는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하늘을 원망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누구보다 멋지고 건강했던 선배님이셨는데 작은 액자 속에서 바라만 계시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연결식 직후 경찰은 춘천시청과 인공수초선 민간관리업체를 찾아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춘천시 환경정책과와 환경국장실, 안전총괄과 등 11곳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 관리와 관련된 서류와 사고 당일 작업 지시 여부, 사고 발생 전후 상황 대처 등 증거 자료가 압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 물건이라든지 제출된 물건 다 분석해가지고 도출을 할 겁니다. 결과. 경찰은 댐 방류와 폭우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 선박들이 왜 무리한 고박 작업에 투입됐는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5일 인제 지역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다리 복구 작업에 군장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나절 만에 무게 30톤, 길이 40m에 달하는 임시교량이 설치돼 일주일 동안 고립된 주민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400mm 물폭탄에 다리 한가운데가 주저앉은 인제 소화면 양지교. 상류 물 유입량이 줄어들었지만 일주일째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위태롭게 휜 교량 위에 육군 제3공병여단 교량대대 장병 90여 명이 40m에 달하는 임시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판과 구조물 전체 무게만 해도 30여 톤. 이번 집중호우로 다리 교량이 이렇게 무너진 지 8일 만에 응급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마 뒤 폭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힘을 합쳐 최대 200kg에 달하는 교량 구조물을 일일이 맨몸으로 나르고 조립한 결과입니다. 간편 조립교는 임시 가교를 설치하는데 인간 인력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리지만 구정 장비로는 하루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간편 조립교는 최대 2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농기계와 소형 화물차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일주일 이상 고립됐던 20여 가구는 그동안 미뤘던 농산물 출하를 서두르는 등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병원 문제라든지요, 농산물 출하라든지, 그리고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농가의 사료가 다 떨어지는 집도 있고, 저는 이렇게 빨리 이런 다리가 놓여지려는 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망가진 교량을 완전 복구하기 위해 가교 설치비 8억 원을 확보한 인제군은 오는 10월까지 간편 조립교를 이용하고 군부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수해로 이재민 208세대 40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91세대 18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도와 지방도 101곳과 하천 20곳, 산사태 132곳 등 공공시설 28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은 233건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는데 응급복구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2,032대의 중장비와 자원봉사자 2,704명이 피해 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인 철원군 호우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5%에서 0.1%로 우대하고 기존 보증 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합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비가 드는데요. 여기에는 금융기관들의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가동 손실이 커지면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며 자금 투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민자발전소로 사업비만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비의 80%인 4조 5천억 원은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자로 나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가 창출할 수익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주선자인 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끌어모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민자발전소인 삼척화력발전소도 사업비의 81%를 이런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선자로 나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4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자 석탄발전소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준 곳은 산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이런 공적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발전 단가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소 가동과 투자에 따른 손실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해 금융기관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직무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금융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허가가 난 발전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석탄 발전 원가가 다른 발전 방식보다 저렴하고 발전소들의 가동률도 높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위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구 출신인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에, 원주 출신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사회수석 비서관에 내정했습니다. 정만호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원주 출신 윤창렬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고 행정고시료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에서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철원 이길리 마을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김 여사는 현장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직원 2명만 동행한 채 오전 일찍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흙탕물에 잠겼던 옷 등을 빨고 가재도구들을 씻었으며 배식 봉사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이번 주 금요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강원도가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집단 휴진 종료 시까지 도와 각 시군 보건소 등 20곳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병의원 등 36곳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24회 만해 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만해 실천 대상에는 산악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와 서영성 대구 동성병원장이 각각 수상했고, 만해 문예 대상에는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또 만해 평화 대상은 태국의 불교 수행 공동체인 아속의 설립자인 포티락 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310석 규모의 대면 공연을 엽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해온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오는 22일 토요일 저녁 8시 인제군 원통 생활체육공원에서 DMZ 팝 덕분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방역복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면 공연으로 열립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으며 판매된 티켓 금액은 당일 현장에서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강원도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2021학년도 강원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보건 40명, 역사 22명, 체육 21명, 일반사회 17명, 수학 16명 등 25개 과목 283명입니다. 1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은 11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강원 농축산물 특판 행사를 내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농축산물 특판 행사는 내일 롯데마트 청량리점을 시작으로 전국 110개 롯데마트 지점에서 오는 19일까지 7일 동안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 특판 행사 기간에는 강원 농축산물 할인 판매와 더불어 응모권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등 각종 판촉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특판전 2회와 대형 백화점 중소유통업체 제품 특판 행사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해온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24일 마감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나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내일 철원 수해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 지역구 국회의원, 당원 등 300여 명은 내일 오전 10시 철원 이길리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강원도민들을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